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뉴욕간 뉴저지 한인사회의 광복절 기념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날 오전 뉴욕 한인회관에서 공식 기념식에 이어 뉴욕시청에서도 기념 리셉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슬람 성직자가 대낮에 괴한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가운데 퀸즈 지역의 무슬림 지역사회가 추가적인 증오범죄 발생 우려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6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다 머리에 총을 맞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의 한 경찰관의 아들이 지난 14일 자신의 집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경찰의 총격 살해 항의하는 시위가 일요일인 14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주말 내내 미 북동부를 강타한 폭염의 여파가 월요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말 내 계속된 찜통더위와 높은 습도로 뉴욕시 곳곳에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뉴욕간 뉴저지 한인사회의 광복절 기념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날 오전 뉴욕 한인회관에서 공식 기념식을 가진 데 이어 뉴욕시청에서도 기념 리셉션 행사를 가졌습니다. 뉴욕 한인회 광복절 기념행사 황득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71주년 8.15 광복절 경축 기념식이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뉴욕 한인회, 뉴욕 총영사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뉴욕협의회, 대뉴욕지구 광복회 등 각계각층의 한인사회 인사들이 참여해 71년 전 조국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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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광복 70주년 맞이해서 너무나 71년 전에 우리 백성들이 기뻐하던 게 눈에 선합니다. 정말 중요한 광복절이었죠. 36년 동안 압박과 서름에서 벗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백성들에게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매일매일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광복회장으로서 우리 정부에서 하는 사드 배치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최선의 방법으로 바로 유비무환의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날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이날 저녁 뉴욕시청 내 챔버홀에서 멜리사 마크 비라토 시의회 의장의 주최하에 광복을 축하하는 기념 리셉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광복을 기념하는 행사가 뉴욕시청에서 열리는 것은 2009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KBTV 황득연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뉴저지 한인회관에서도 제71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을 되새기는 자리, 김예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오늘 오전 11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제71주년 8.15 광복절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각층 기빈들이 참석해 경축사를 발표하며 71주년을 맞는 조국 대한민국 광복을 축하했습니다. 기념식은 애국가 제창과 묵념 등 국민을 애우 뉴저지 한인회 박은림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조국을 떠나 멀리 타향에 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조국 강상과 함께하며 광복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권기한 뉴욕부 총영사가 대독하는 박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박 대통령 경축사에는 진정한 광복은 통일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킬 것과 이를 위한 사드 배치에 대한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진정한 광복은 8천만 민족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더 이상 희생의 아픔과 고통이 없는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업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전쟁의 공포를 걷어내야만 합니다.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고든 존슨 뉴저지 하원 의원은 옛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대국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용감한 선조들 덕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뉴욕 클래식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아리랑 연주와 참석객들의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삼창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지난 토요일 플러싱 다운타운에서는 플러싱 스트리트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아이 손을 잡고 나온 가족 등 행사를 보러 나온 관람객들은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황득연 기자입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는 송판들. 관객들이 큰 한우로 화답합니다. 아이들은 암벽 등반에 여념이 없고 어른들은 무대 위 신나는 공연에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플러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잔치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플러싱 경제환경개선지구가 주최하는 플러싱 스트리트 페스티벌이 13일 메인 스트리트 일대에서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개최됐습니다. 태권도 수련생들의 송판 격파 시범과 재련, 가야금 연주가 지나가는 관객들의 발길을 붙잡았고 초청 가수로 무대에 오른 한국서 활동 중인 가수 김미화 씨 공연엔 흥이 절정에 오릅니다. 뉴욕 출신 가수 김미화 씨는 이날 대표곡 대박이야 I love you를 열창해 한인은 물론 타민족들에게도 열광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김미화 대박이야입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요. 여기 미국에 들어왔는데 여기 플러싱 빅시티 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 모든 분들이 오늘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큰 빅파리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회가 새롭고요. 정말 12시에 지금 빅파리를 그리고 페스티벌을 할 건데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플러싱 스트리트 페스티벌은 지역 소상인의 결속과 지역 주민 간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플러싱 지역 업체와 단체 50곳과 70개 부스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Downtown Flushing is a very unique place. We have 100,000 people walking on a main street. We have 7 trains. We have the bus lines. It's a transit hub, but it's a well-known in the local community. What we want to do is that we want to make this event a signature event for the rest of the city, so we can promote Downtown Flushing. Let everybody know about Downtown Flushing, what we can offer and what we have. 아시안 밀집 지역이 플러싱을 상징하는 각종 먹거리와 볼거리들이 한 곳에 펼쳐진 플러싱 스트리트 페스티벌은 다양한 볼거리 이외에도 플러싱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이 한자리에 제공돼 해가 거듭될수록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BTV 황득연입니다. 한국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4강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열린 지난 13일 한일사프에서는 합동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계속해서 황득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올림픽 축구대표팀의 4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브라질 벨로리존치 미네이루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우올림픽 축구 8강전에서 한국 대표팀은 온두라스에게 한 골을 허용하며 0대1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날 한국 대표팀은 시종일관 경기를 이끌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후반 14분 알베르트 엘리스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한국팀은 여러 차례 완벽한 찬스를 잡았지만 이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고 온두라스는 유효골 3개 중 1개를 성공시키며 이를 승리로 굳혔습니다. 이날 뉴욕 대한체육회는 금강산 식당에서 멕시코전에 이어 합동 응원전을 갖고 대표팀과 혼연일체가 되어 가슴을 졸이며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태극 전사들이 골 찬스를 잡을 때 목 놓아 대한민국을 외쳤고 상대의 역습에 골을 내주자 믿어지지 않는지 장내는 잠시 정적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응원단은 많은 찬스에도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기에 진한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싸워줬다며 끝까지 선전한 태극 전사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KBTV 황득연입니다. 이슬람 성직자가 대낮에 괴한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가운데 퀸즈 지역의 무슬림 지역사회가 추가적인 증오범죄 발생 우려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퀸스 알푸르칸 자매 마스지드 이슬람 사원의 이슬람 성직자인 마울라마 아콘지와 그의 측근인 타람 우디는 지난 13일 오후 2시께 거리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번 사건이 이슬람을 겨냥한 증오범죄라고 주장하며 사건 현장에서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며 이번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턱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낀 용의자의 몽타주를 직접 배포하며 빠른 검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망한 타람 우단의 조카는 사망 현장 길 건너편 CCTV에 아콘지와 자신의 삼촌이 갑자기 나타난 괴한의 총에 쓰러지는 장면이 찍혔다며 그는 갑자기 나타나 총을 쏘기 시작했다며 이는 증오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카고에서 6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다 머리에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시카고 남서부 주택가 어린이 놀이터에서 삼촌 데이비드 맥클레이와 조카 자리아 무하마드가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쏜 총에 맞아 맥클레이는 숨지고 무하마드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맥클레이가 무하마드를 비롯한 조카 67명을 데리고 물풍선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맥클레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했습니다. 무하마드는 총알 제거 수술을 받고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시카고 ABC 방송은 올해 들어 시카고에서 12세 미만 어린이가 총에 맞은 사건이 벌써 18번째라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의 한 경찰관의 아들이 지난 14일 자신의 집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이날 사건은 지난달 말 비무장 흑인 10대 절도 용의자가 시카고 경찰관들의 총격을 받고 숨져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것입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 조직범죄국 소속인 베테랑 경찰관 아셸 데니스의 아들이 자신의 집에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는 방학을 맞아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집에 와 있었고 이날 뉴욕으로 돌아가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일요일이었던 당일 아침 현관 앞 테라스에 앉아 있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경찰의 총격 살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요일인 14일에도 이어졌습니다. 밀워키 카운티 보안관실은 15일 전날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과격한 시위가 발생했다며 한 명이 총격에 부상하고 4명의 경찰관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시위는 첫날 있었던 주유소 방화 등은 없었지만 시위대가 경찰에 돌과 유리병 등을 던지는 바람에 경찰과의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4명이 부상했으며 이 중 2명은 부상이 심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날 경찰은 경찰 총격에 사망한 남성이 23살 흑인인 실빌 K. 스미스라고 공개했습니다. 또 총격을 가한 경찰은 24살 흑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미스는 13일 경찰의 검문에 걸리자 도망가다 경찰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스미스가 손에 총을 쥐고 있었고 또 총을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말 내내 미 북동부를 강타한 폭염의 여파가 월요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말 내 계속이 된 찜통더위와 높은 습도로 뉴욕시 곳곳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밤 9시까지 콘 에디슨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2천여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JCP&L 전기회사도 2천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 소식을 접수했습니다. 오렌지와 라클랜드 카운티 역시 44가구가 정전됐고 PSENG 롱아일랜드 4,200여 가구와 뉴저지 1,800가구도 정전됐습니다. 이번 정전 사태는 주말 내 낮 최고 기온이 체감온도 100도가 훌쩍 뛰어넘으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빚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주의보가 지난 일요일 밤 10시를 기해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늘까지도 폭염의 여파는 계속돼 오늘 뉴욕시 한낮 체감온도가 10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날씨와 관련된 소식 이어 전합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역대급 폭우에 홍수까지 겹치면서 침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폭우로 루이지애나주에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2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단전이 된 가옥과 사업장은 4만여 곳에 이르고 긴급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은 12,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루이지애나주 침수 피해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루이지애나주에서 15일 오전까지 쏟아진 강수량은 500mm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기록적인 폭우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엘레바마주에서 강물 범람으로 심각한 홍수 피해를 낳았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17일까지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해 추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젯밤 JFK 공항에서 계속이 된 총격 신고 접수로 공항이 일시적으로 폐쇄되고 수백 명의 승객이 대피하는 등 한바탕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밤 9시 30분경 뉴욕 뉴저지 항만관리청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출국 터미널 8번에서 총성이 있다는 신고 접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터미널 1번과 8번은 폐쇄됐고 경찰은 이 지역 수색에 나섰으나 총격의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월요일 새벽 비행기 탑승객들은 항공편이 취소가 돼 집이나 인근 호텔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날 공항 운행 정지는 3시간 동안 계속되다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직후인 오늘 오전 12시 반경에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뉴욕시경이 맨해튼 택시기사를 탓기수로 하는 연쇄 강도범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10일부터 22일 사이 6건의 연쇄 택시 절도가 일어났으며 그중에 대부분이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이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지난 7월 22일 유니언 스퀘어 부근에 2명의 용의자가 택시에 접근해서 한 명이 택시기사에게 말을 걸며 정신을 혼란하게 할 때 다른 용의자는 조수석에서 현금통에 들어있는 현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또 이 영상에서 그들은 운전자가 현금을 가져가려는 용의자를 저지하려 하자 다른 용의자가 운전수의 얼굴을 가격하고 도주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들에 대한 정보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6월부터 퀸즈와 브루클린 일대의 휴대폰 매장들을 집중적으로 털어온 남성 절도범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6월부터 휴대폰 매장에서 연쇄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 용의자는 현재까지 퀸즈와 브루클린에 위치한 총 6곳의 휴대폰 매장에서 절도를 일삼았습니다. 용의자는 절도 현장에서 가지고 있던 총으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꺼내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포착된 또 다른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는 머리에 두건을 쓰고 총을 흔들며 브루클린의 철치 애비뉴에 위치한 휴대폰 매장을 털러가는 모습이 영상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는 등 용의자 추적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미국 사회와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메인주와 네바다주, 워싱턴, 캘리포니아주 등 4개 주 주민들은 오는 11월 대선 때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도 함께 실시합니다. 13일 의회 전문지인 더힐은 메인과 네바다주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찬반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워싱턴주는 법원의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나 자살 가능성이 큰 사람을 포함해 극도의 위험에 노출돼 보호 명령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총기를 압수하는 방안에 대해 투표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실탄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조치와 더불어 대용량 탄창 소유 금지 방안의 도입 여부를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밀레니엄 세대, 다시 말해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의 절반이 오늘 당장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을 찍겠다고 답했습니다. USA 투데이가 제3의 후보를 포함한 다자 대결 구도에서 오늘 투표를 한다면 누구를 택하겠느냐는 물음에 밀레니엄 세대 50%가 클린턴 전 장관을 택했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택한 층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즈의 취재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트럼프는 13일 커네디컷주 페어필드 유세장에서 최근 자신을 다룬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맹비난하며 우리는 뉴욕타임즈의 취재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세장에 온 자신의 지지자들이 초반 몇 분 동안 6번 이상 기자들을 향해 야유를 퍼붓도록 선동했습니다. 인천발 이스탄불행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공항에 내리기 직전 벼락을 맞아 귀국 비행기 편이 24시간 지연됐습니다. 15일 아시아나항공 터키 지점은 13일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에 벼락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는 오후 4시 10분께 이스탄불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인천공항을 향해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이상이 생겼는지 점검하느라 24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글로벌 은행들이 지문이나 음성 인식 같은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비밀번호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은 음성 인식과 지문 인식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세계 주요 은행들은 모바일 뱅킹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미국의 주요 도시에 광섬유 케이블을 매설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이 광섬유 매설을 통한 인터넷 사업을 제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0년도 구글은 당시 인터넷보다 속도가 30배나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광섬유 매설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당초 예상보다 드는 비용이 많고 시간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멀쩡한 딸을 불치병 환자라고 속여 4년 동안 학교로부터 성금 $20,000를 받은 강큰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5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제시카 굿은 4년 전인 2012년 갓 태어난 딸이 뇌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아 뇌성마비를 앓고 림프종 진단까지 받는 사연을 SNS와 모금 사이트에 올리고 성금을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굿의 딸이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앓았다는 사연은 완전 날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완동물과 함께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고 미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미 인사관리협회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의 7%가 애완동물 동반 출근이 허용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5년 전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처럼 애완동물 동반 출근을 허용하는 회사가 늘어나는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는 직원들이 늘면서 큰 비용 부담 없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NPR은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입니다. 기상청이 발효한 폭염주의보는 어젯밤 10시까지였으나 오늘도 찜통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곳에 따라 천둥, 번개 소식이 있습니다. 이날 강수 확률은 60%로 예측됩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80도, 섭씨 26도가 되겠습니다. 수요일은 맑고 흐리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5도, 섭씨 24도 되겠습니다. 목요일도 부분적으로 구름 끼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9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4도, 섭씨 23도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이날 한낮 최고 기온 화씨 90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화씨 74도, 섭씨 24도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무더위는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한낮 최고 기온은 높을 것으로 보여 한낮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15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9시 1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